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새 시즌의 개막이 임박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리그 새 시즌에 들어가는 각 팀들에 대한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10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10회입니다. 오늘 8월 20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섭 기자님 한 주 쉬었다가 2주 만에 뵙는데요. 예.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냥 잘 쉬고 왔습니다. 게스트 회차를 저희가 지난주에 진행을 했는데 네. 예. 반응이 어때요? 그렇게 막 뜨겁고 이렇진 않고요. 네. 네. 요즘 저희 그 청취자 수가 별로 없다면서요. 네. 비시즌이라. 비시즌 때 그리고 항상 이맘때, 그러니까 시즌 끝나자마자는 그래도 뭔가 여운이 남아서인지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시즌 끝나자마자 NHL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드다 뭐다 해서 뭐 많잖아요. 드래프트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슈가 계속 쭉 이어지다가 이맘때쯤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하키 팬들도 잠시 휴가를 떠나신 그쵸,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정도, 그 정도는 조금 이제 시들시들한 네. 그런 상황이죠. 9월 이후로 시즌 개막하면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또 북적북적해질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현섭 기자와 함께 또 3시 진행해보는 210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달린 댓글 먼저 보죠. 유튜브에 홍미진님이 12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는데요. 듣고 있자니 화난다. 더비전이면 개방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더비전이면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때 들으시고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 더비 관련해서 얘기한 게 없는데 개방? 이게 뭔지 잘 저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지금?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거 들으신다면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댓글 감사하고요. 들어주셨다는 거. 노매드 하키님 유튜브에 17일 토요일 댓글 우와 진짜 재밌네요. 흐흐 하셨는데요. 이거 아마 혹시 전정우 선수 개인기 보고 달린 댓글이신 것 같은데. 그 편 보시면서 그 편에 달렸죠. 네. 전정우 선수가 다음 출연 후보를 지목하고 떠났습니다. 네. 추후에 아직까지 안양알라 선수들은 그 편을 아직 안 본 것 같아요. 네. 반응들이 없는 거 보니까. 스케줄 문의를 한번 해보고 이번 주에 강릉 가서 한번 어필하려고요. 네. 보셨냐 하면서. 안진휘, 김원준 두 선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개막을 앞두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9월 7일 국내 개막전 전이죠. 다음에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네이버에 이너리비스너비가 아니네요. 이너리비스너비님. 8월 13일 화요일 댓글인데요. 아이스하키 재밌던데 케이블에서라도 해주길. 케이블 TV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또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입니다. SY더맨님 8월 8일 댓글. 조금 지난 댓글인데요. 대명은 아직도 연고지 안 정해졌다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8월 8일에 댓글 주셨는데 오늘 8월 20일입니다. 업데이트된 소식 있나요? 아직 발표 일정을 이제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다 정리는 마친 것 같습니다. 발표인 바? 네. 어느 정도 다 결정은 됐는데. 네, 이제 발표하는 시기가 이제 이게 단순하게 구단에서 구단 입장만 보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고지잖아요. 네. 그러면 해당 시나 아니면 해당 시설이나 이쪽과 또 이제 협의가 돼야 되고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발표 시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시즌 개막은 임박했는데 빨리 팬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삐 움직여야죠. 뭐 시즌권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요. 네. 팬들도 이제 관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이 경기장을 가면은 루트를 어떻게 가고 뭐 이 스케줄 짜야 되죠. 맞아요. 11월에 어떻게 움직일 그리고 건지. 또 아이스하키 팬분들의 또 많은 분들이 아이스하키만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야구나 축구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럼 이거 보고 넘어가서 이 시간에 이거 보고 이거 다 계산하시거든요. 네. 그렇군요. 또 안양하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겹치는 경기들이 꽤 있어요. 한라랑 대명이랑 그렇죠. 어디를 갈 것인가. 그렇죠. 동시간대에 있고만 하다 보니까 빠른 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바디책님 10일 토요일 댓글인데요. 읽어보죠. 제가 아이스하키를 접하게 되고 국내 선수 플레이를 보면서 그중에서도 와 멋있다라고 생각한 선수분이 몇 분 계신데 평창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이후로 차례로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 아쉬움, 공허함 등등 마치 동경하던 아이돌 스타가 은퇴 발표를 할 때 느끼는 감정도 이런 느낌일까라고 혼자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리그 경기를 응원하러 가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뭐랄까 제 삶의 활력소였고 달력을 보며 경기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경기를 응원하고 같이 마음으로 싸우면서 저도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오늘 안양할라의 레전드 선수분들의 은퇴 오피셜을 SNS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원클럽맨이신 넘버 8 김원중 선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하실 때 가장 빛나고 멋있으셨던 최고의 모습만 추억하고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마이 히어로 원중이 형 고생하셨고 힘내세요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안양할라의 선수들 은퇴 발표가 SNS를 통해서 구단 공식 SN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원중, 박우상, 김현수, 김인환 선수까지 안양할라에서 오랫동안 몸담았었던 선수들의 은퇴 소식에 뭐 바디책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좀 술렁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바디책님 또 그런 느낀 감상을 표현해 주셨어요. 앞으로 리그 경기를 뭐 열정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또 스타들이 있을 거고 루키들도 있고요. 예, 뭐 김원중 선수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다른 선수들 또 마음속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그 선수들 보면서 또 응원하시면서 계속 링크장을 찾으시고 계속 뭐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안양할라에는 또 이 선수들이 은퇴하지만 어린 선수들 또 유망한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죠. 예. 바디책님 댓글 감사합니다. 에스와이더맨님 8월 20일 화요일 댓글인데요. 트위터에서 흥미로운 트윗을 봤습니다. 2019-2020 KHL 시즌 경기가 팍스 채널 통해서 우리나라에 중계된다는데 여기서 팍스 채널은 누굴 의미하는 건지요? 그리고 중계가 된다는 건 김기성, 상욱 형제가 꿈에 그리던 KHL 진출이 확정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나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디나모 모스크바가 한국의 아이스하키 교실을 연다는데 이 역시 성사되길 희망합니다. 현실이 된다면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포왔습니다 하셨고요. 그 트위터 내용을 캡처해서 첨부 파일로 붙여주셨네요. 뭐 에스와이더맨님이 댓글 주신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드리면 2019-2020 K7 시즌 경기가 우리나라에 중계된다는 점 이건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8월 13일자 공유경제신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팍스 경제TV를 통해서 KHL 이번 시즌이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9월 1일 개막부터 올 시즌 계속해서 중계 일정을 잡고 있다고 하고요. KHL이 우리나라에서 중계되는 건 처음이죠? 네. NHL은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경제 TV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죠. 네. 채널은 팍스 경제 TV를 말하는 겁니다. 팍스 채널은 팍스 경제 TV. 예, 근데 경제 TV에서 스포츠를 한 것 자체는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일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SBS, CNBC 쪽에서 나온 적은 있어요. 가끔씩 편성을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기성, 김상욱 형제가 KHL 진출하는 것이냐. 이게 KHL 중계가 된다니까. 혹시 김기성, 김상욱을 KHL 중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또 희망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주에 또 연세대와 연습 경기에 또 이 두 선수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한국에 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라로 다시 들어오는 거냐 연습 경기에 나오던데. 뭐 한라 로스터에 일단 없어요. 예, 로스터에는 없는데 왜 경기엔 또 나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다들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하셔서 오전에 프런트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습 경기에 나왔던 거는 이제 계속 이제 몸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떻게 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마르티네 감독님이 배려 차원에서
그 2군 팜팀 라인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연습 경기를 해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네. 아직은 해외 진출 진행 중인 걸로. 시즌 개막이 임박해서 그래서 곧 결정이 나야 될 텐데요. 두 건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출을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중계권을 따려는 이런 게 아니라 두 건은 이제 따로따로 아예 진행이 되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묘하게 이렇게 그렇죠. 겹치니까 네. 만약에 두 개가 합쳐진다면 더 좋은 거죠. 굉장히 팬분들로서는 반가운 뉴스가 되겠죠. 일단 KHL 중계하는 게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성, 김상욱 선수의 해외 진출 소식이 이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맞물려서 같이 동시에 그죠. 이루어지면은 팍스경제TV에서도 대박을 잡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나라 한국인 선수가 온다고. 1, 2호 해외 진출 선수를 이렇게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디나모 모스크바가 한국의 아이스하키 교실을 연다. 이거는 뭐 트위터 외에 다른 데서 또 언급된 내용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보르키라는 기자가 굉장히 KHL 그쪽에서는 좀 뭐랄까 신뢰받는 소식통 중에 한 명입니다. 슬로바키아 기자고요. 네. 이제 뭐 가끔씩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도 그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꺼낸 적이 있어요. 그 디나모 모스크바가 한국에 그런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 무슨 아카데미 같은 거를 해서 캠프 같은 걸 차리고 싶어 하더라라는 게 이제 예전부터 좀 제가 알기로 한 몇 달 전부터 그 이야기가 처음 이제 이 기자에서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실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지난 회차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린이 클럽 팀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전달해 드렸는데 많이 생기면서 또 그만큼 또 해외 유명 클럽이나 팀들과 또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올림픽 전후로에서도 많이 커넥션이 있었고 또 민간 일반 클럽팀 내에서도 그런 교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소식들 추가 소식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네. 며칠 내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즌이 임박했으니까요. 며칠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이 주신 댓글은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SY더맨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댓글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기대감을 품어보면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의견 또 감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210회 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시즌 8월 31일에 일본에서 먼저 개막합니다. 국내 개막전은 9월 7일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대명 킬러웨일즈의 경기로 잡혀 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개막이. 그래서 오늘 시즌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아시아리그 새 시즌에 대한 간단한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각 팀별로 로스터는 거의 다 나왔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올 시즌 팀별로 전망되는 부분, 또 예상되는 부분, 또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변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전망하고 예상하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뚜껑 열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본 4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사할린과 국내 2팀 이렇게 순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막을 먼저 하니까요. 정규리그 순위 역순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 8위를 기록했던 도호쿠 프리블레이즈부터 보죠. 도호쿠 프리블레이즈 올 시즌 로스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늘 그랬지만 이연섭 기자님부터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죠.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실 이제 영입 같은 부분이나 방출 같은 부분에서도 꽤 전력에 큰 변화가 있었고 작년에 실패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출된 선수들에 대한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는 조금은 생각이 있는 걸 보여요. 영입 같은 부분을 보시면 드니 이제
파넘 두 명이 이제 대명에서 활약하다가 넘어간 선수들이 됐고요. 카와이 류이치 선수 그리고 타나카 켄타로 선수가 벅스에서 넘어가게 됐고 사토 쇼 선수가 오지에서 영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와세다 대학교에서 스즈키 로이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이제 해외 리그에서 뛰어온 사사키 유키 선수 이렇게 영입이 됐고 방출자 같은 경우에는 시시카노프 스티븐슨 선수의 방출은 조금은 이제 뭐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토요토 선수가 팀을 나가게 됐고 카와이 타쿠마 선수가 크레인즈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김동환 선수가 대명으로 이적을 했고 사토 히카루 선수와 나카자와 하야토 선수가 은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동이 있었어요. 예,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이제 빠진 선수들을 보시면 제가 생각해서는 시시카노프 선수의 공백 정도를 제외하면은 웬만하면 다 메워지지 않았나.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스티븐슨 선수는 뭐 물론 조금 뭐 이 선수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드니 선수랑 이제 생피에르 선수가 잔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사실상 2명 쓰는 이제 이런 그림새가 됐거든요. 이러면은 뭐 2명이서 어떻게 좀 짐을 나눠 들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생각보다 하야타 세이야라든지 그다음에 쿠마가이 고시 이런 선수들이 좀 믿음직한 자원으로 나름 성장을 한 부분도 있고 타나카 켄타로 선수도 퍽 운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이런 네.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큰 게 하나는 빠졌지만은 분산을 해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 메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와이 타쿠마 같은 선수 힘 파워포워드 어떤 좀 이런 타입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토쇼 선수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타나카 고오 선수랑 거의 뭐 동기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활약을 하던 선수인데 오랜만에 또 코쿠도 이후에 같이 뭉치게 됐고요. 예. 지금 김동환 선수의 공백 자체는 또 뭐 카와이 류이치 선수가 메운다.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대충 이제 그림이 잡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종합해 보면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뭐 들락날락 이동은 많았지만 어느 정도 메울 건 메우고 크게 뭐 전력상으로 달라질 거는 크게 지금 저는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예, 뭐 좋아진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작년에는 그냥 공백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백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려는 시도는 했고 예.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나. 많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이 좋은 변수로 작용할 건지 안 좋은 변수로 작용할 건지는 그렇죠. 그게 또 물음표네요. 근데 사실 뭐 불안 요소에 몸을 던지는 거는 사실 뭐 이야기를 이번에 할 팀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네. 근데 뭐 블레이즈도 그 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음직한 자원들을 뺐는데 좀 다른 선수로 채워넣는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될 가능성은 따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불안감에 몸을 던지는 이런 거를 한 팀이 몇 팀 있는데 그 중에 한 팀 블레이즈예요. 그렇군요. 지난 시즌 최하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궁금해지네요. 박김찬 PD님의 프리블레이즈에 대한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하나 더 덧붙이면은 시몬데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본 선수로 등록이 돼서 뛰는 거니까. 예. 하지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쓰는 느낌. 그죠. 그게 가장 큰 푸블한테는 이점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불안 요소가 푸블이 하나 있는데 저는 네. 골텐딩입니다. 예. 하타와 이토가 항상 이렇게 경쟁하면서 아이스타임을 나눠 가지면서 그런 모습을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메꿔주는 그런 모습을 항상 기대하면서 봤는데 정작 메꿔주지 못해서 지난 시즌 최하위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축이 빠졌다라는 게 조금 이토 유토 선수가 떠났어요. 네, 그게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타 위츠카즈 선수가 또 풀시즌을 뛰어야 되는 지금 입장이 됐잖아요. 넘버원 콜리가 됐으니까. 예. 네, 과연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건 스티븐슨이 빠진 자리를 시몬데니가 메워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성향이 다른 두 선수라서 네. 그리고 스티븐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느 정도 리딩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수비 전체적인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시몬데니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막 들어왔으니까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뭐 사토쇼나 가요유이치나 그런 베테랑 선수들이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에 공백 선수들이 확 빠지고 갑자기 빠지는데 거기에 이제 연결을 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번 시즌 그거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죠. 네.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은 나이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고요. 네. 노쇠화가 걱정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명에 있던 선수들은 다들 정들이 많이 들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브렛 파넴, 파넴 같은 경우에는 시몬드니, 다 돌았네요. 중국에 있다가 또 한국에 있다가 일본까지 가서. 그렇군요. 살리만 가면 됩니다. 네, 아시아리그 유량을 다 했고 살리는 안 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리그 진짜 이만큼 또 뛴 외국인 선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프리블레이즈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과 라인메이트 하면서 라인을 갖추면서 또 다시금 또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고요.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들이 많이 들어서 일단 이번 주에 강릉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엿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인지. 그 연습 경기 이제 16일, 17일 날 이미 또 했는데 크레인즈한테 3대1로 졌고 그다음에 오지한테도 5대2로 졌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라인 콤보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나카고 선수랑 그래서 샤토쇼 선수가 묶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묶었더라고요. 1라인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파남 선수 2라인 내려가고 조금 이제 약간 이 주목해야 될 선수로 저는 스즈키 로이 선수를 뽑는데 이 선수가 와세다 대학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시즌을 보낸 이후에 이번에 사실 올해 생각보다 이제 대학 어떻게 보면은 일본도 최근에 좀 대학 출신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뭐 나카지마도 그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이제 후루아시 같은 선수도 있었고요. 근데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라인을 잇는 선수로 지금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미노시마 그리고 이 블레이즈의 스즈키로이 그다음에 오지의 지에 할리데이 그러니까 제이 할러데이라고 지에 하리데이라고 불리는데 이 선수 이런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올해 다 이제 세미 프로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실업팀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스즈키 로이 선수가 지금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한 3라인 정도에 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를 2라인에 기용을 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남 선수랑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이런 선수가 됐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 지금 득점력에서 풀어줄 만한 선수들이 최근에 없어진 블레이즈에서 스즈키 로이가 좀 루키 시즌에 잘 보이면서 좀 좋은 루키 시즌을 치러내서 2라인에서 득점 지원이 좀 있게 된다면은 뭐 최하위권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저도 덧붙여보자면 이토 유토는 떠났고 저는 골리 보강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전력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후루카와 슌가 하타 미츠카즈로 체제로 가는데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로건 스티븐슨이 떠난 자리는 시몬 데니가 뭐 들어온다고 쳐도 티모페이 슈시카노프 나간 자리를 그 역할을 브렛 파넴이 해줘야 되는데 슈시카노프 선수가 지난 시즌에 31포인트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브렛 파넴 선수가 이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 과제 이게 될 수 있을까? 브렛 파넴 선수의 아시아리그 커리어 사상 최고의 결정력을 보여줘야 할 시즌이다. 이걸 메우기 위해서는 좀 브렛 파넴 선수의 역할이 좀 무겁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득점형 이제 윙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생각보다 크리스 감독이 잘 살립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법한 하지만 뭐 최근에 근데 파노 선수가 대명 들어와서는 사실 득점에서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본인의 가치가 증명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불안감이 몸을 던진다는 게 여러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크 프리블레이즈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시즌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탔었던 니코 아이스벅스입니다. 니코 아이스벅스의 2019-2020 시즌 일단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뭐 영입 방출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은 영입은 헨리 요키 에르킬레라는 선수가 수비수로 외국인 자원으로 들어왔고요. 스즈키 형제, 스즈키 유타, 켄토 두 명의 선수가 이제 각각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유타 선수는 재영입이죠. 켄토 선수랑 같이 이제 팀을 맞춰야 됐고, 그다음 이노에 미츠사키 선수가 크레인즈에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방출된 떠난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 테라유리 선수가 해외 진출을 이제 천명하고 떠났고요. 아르톰 도로피에프 선수 그리고 요나스 후리 선수도 떠나게 됐고 사이토 타케시 선수가 크레인즈로 이적을 하게 됐고 타나카 켄타로 가와이 유치 방금 말씀드렸듯이 블레이즈 그다음 오노코에이 선수도 팀을 떠나게
된 걸로 이제 선수 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이 로스터를 통해서 이현숙 기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스즈키 선수 이제 형제의 영입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 3라인 정도에서 이 선수들이 기여할 만한 부분은 충분하고 제 생각에는 뭐 스즈키 유타 선수 그때 멀리 선수랑 그 대면 첫 시즌에 그건 사실 좀 운이 많이 결과적으로는 NHL 빌리암 칼손 선수처럼 그때 뭐 슈팅 퍼센트 25% 넘으면서 40골 기록했었잖아요. 네. 첫 시즌에. 뭐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이제 좀 잘 풀린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2, 3라인에서 뭐 벅스 수준의 공격에서는 충분히 기여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테라 유리 선수의 공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 선수가 득점 부분에서 좀 풀어주는 역할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 물론 뭐 독불 장군 스타일이기 때문에 팀의 발목을 잡은 경우도 뭐 종종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테러 유리 선수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기여해주는 선수가 잘 없었거든요. 저도 벅스에. 대명의 마이클 스위프트의 이탈만큼이나 이 아이스박스의 테러 유리의 이탈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은. 네.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온 선수 중에 스코어러 타입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는 테러윌의 공백을 좀 메우기는 어렵다. 근데 뭐 후리 선수의 공백은 에리킬레 선수가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유쿠리트와 경기를 봤을 때도 에리킬레 선수가 뭐 찔러주는 패스라든지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에선 상당히 이제 돋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또 재밌는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노우에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백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후쿠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후쿠지 선수가 무조건 주전이고 네. 백업이 될 가능성. 근데 이 부분도 또 벅스가 불안감에 좀 불안한 부분에 이제 몸을 던진다라고 어느 정도는 후쿠지의 나이는 한 살 또 먹었고 그렇죠. 39이에요. 부상은 최근 계속 잦죠. 네, 뭐 매 시즌 부상으로 진짜 뭐 제대로 된 이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노우에 선수도 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김찬 PD님 들어보죠. 예, 같은 의견인데요. 핀란드 감독 그리고 핀란드 컬러 뭐 이런 핀란드 느낌. 외국인 선수 네, 외국인 또 선수들 2명 갑니다. 네,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그걸로 중심에서 이제 점점 살이 붙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뭐 이 전력 이탈 그리고 새로 영입 이거는 뭐 반반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가 얼마만큼 되는가가 지난 시즌처럼 롤러코스터를 탈 건가 말 건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왠지 탈 것 같은 느낌은 골텐딩 부분 때문인데, 네. 올 시즌부터 골텐딩이 걱정이신 건가요? 올 시즌부터 이제 3연전 체제로 가잖아요. 예. 웬만하면은 이제 3게임이 연속으로 있단 말이죠. 후쿠지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9, 한국 원정 오면 이제 6연전도 해야 됩니다. 네, 39이고 뭐 6연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뭐 2게임 하고 1게임은 이노우에가 맞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노우에가 어떻게 활약을 해줄 것인가. 이노우에도 확실히 좋은 카드이긴 하나 이노우에도 우리나라 나이로 벌써 36이라는 거. 네. 두 노장골리. 30대 중후반 홀리들의 활약에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비슷한 나이대로서 또 동병상련을 느끼실 수 있겠군요.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네. 한 살 형, 한 살 동생. 항상 응원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이제 어린 골리들을 얼마만큼 성장시킬 것인가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 시즌 말미에 뭐 어느 정도 기회가 부여가 되면서 가능성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시즌을 맞이해야 될 아이스박스일 것 같아요. 이상인가요? 그리고 연습 경기 하는 거 봤거든요. 네. 연습 경기가 아니라 그 교류전 하는 거. 골텐딩이 확실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저도 아이스박스의 골텐딩이 걱정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시아리그 지난 시즌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외국인 골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팀 성적으로 그대로 나타났던 시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도 그러한 경향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팀이 또 나오지 않을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외국인 골리가 있어도 팀 성적이 안 안 나올 나올 수도 수 있다. 있다는 네. 케이스. 네, 그런 걱정되는 팀들도 있어가지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노우에 미츠아키 선수 들어온 건 물론 좋습니다. 없는 것보단 좋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뭐 프리블레이즈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골리 영입만큼이나 확실한 보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백업 골리의 보강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뭐 나간 선수 들어온 선수들 종합해 보면 저도 아이스박스 역시 프리블레이즈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전력 상승의 요소를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 뭐 헨리 요키에르 킬레 이 선수는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테라오 유리의 이탈은 분명히 손실이 있다. 네. 큰 과제. 네, 여기도 지금 테라오 유리의 이탈이라는 좀 큰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아이스박스나 프리블레이즈나 지난 시즌 최하위권에 있었는데 올 시즌에 좀 기대감이 크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경기 결과 말씀을 드리면 17일 날 이제 유쿠리트 이제 리가의 소속이 핀란드 리가에 소속된 팀입니다. 이제 유쿠리트가 4대3으로 승리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날 펼쳐진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골텐딩에 대한 이제 그 우려를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유쿠리트 감독이 굉장히 의외의 코멘트를 했어요. 3명의 골리가 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스박스 3 골리가 다 좋다고요? 예. 근데 사실 득점 장면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은 2대1 찬스에서 수비 이제 큐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골리가 맞기 어려운 물론 뭐 한 골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만히 돼 있었는데 뭐 립서비스일지 아니면은 실제로 진짜 그렇게 판단을 했을지는 아마 시즌에서 결과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또 라인 콤비 같은 경우에는 후르아시나 알란네 콤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이고 그리고 팀 컬러가 전반적으로 역습을 바탕으로 하는 컬러로 약간은 바뀌지 않았나라는 이제 좀 느낌을 볼 수 있었던 이제 유쿠리트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 형제 같은 경우에는 2-3 라인에 배치가 됐었고요. 그 경기 당시에는. 그리고 이번 시즌 내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스타팅 라인을 사이토 데츠야 선수 라인 어떻게 보면 3라인을 이제 1라인으로 내는 오무쿠 선수랑 옆에는 누구인지 잘 지금 당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해킹 라인이라는 느낌 선수를 첫 이제 오프닝 시프트를 내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이 이제 자잘자잘한 부분에서 뭔가 이게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역습을 가져가는 팀 컬러 자체가 꽤 이거 잘하면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유쿠리트전이었습니다. 저랑 박임찬 PD랑 좀 걱정을 늘어놨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이현숙 기자님이 희망적인 감독이 그렇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쿠리트 감독이 상대팀 감독이 야 골리 3명이 다 괜찮은데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립서비일 수도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알려주겠죠. 니코 아이스박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오지글스 보겠습니다. 오지글스가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막차를 탔었죠. 최근 몇 년간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적은 안 나오고 있는 오지글스인데 또 새 시즌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오지글스에 대한 전망 이현숙 기자님 역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영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제일 큰 3명이 왔죠. 타카이 켄타, 나카지마 쇼고, 드루 맥킨타이어, 크레인즈에 활약했던 3인방이 다 그냥 이적을 해버렸습니다. 오지의 이제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고요. 최근 해외로 진출해서 오사와 유토 선수도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핀란드 3부 리그였던가요? 뛰다가 복귀를 했고요. 타일러 리든바크 선수가 체코 리그에서 넘어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죠? 그렇죠. 외국인 카드가 이제 포르제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게 됐고요. 그다음 뭐 시바타 스쿠토 선수라든지 하리데지에 이제 일본명 하리데지에고 영어로는 제이 할러데이라고 써서 뭐 그런 무방합니다. 이제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영입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방출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르제 선수 그리고 숀 모리슨 선수. 모리슨 선수는 이제 2명의 외국인 카드가 다 바뀌었고요. 사토쇼 선수 이적을 했고 타카다 코타 그리고 하시모토 준, 와키모토 유야, 이즈미 쇼마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각각 이적, 은퇴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타카기 나카지마가 들어온 것만 해도 지금 당장 오지의 힘을 봤을 때는 거의 우승권에 갖다 놔도 이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동안에
뭐 물론 뭐 엘리트 선수들도 많았지만 이제 이 두 선수는 사실 크레인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선수고 플레이메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마무리 같은 능력에서 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라인 구성을 보시면은 1라인급이 거의 3개가 돌아가요. 오지가 이번 이 두 선수의 합류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연습 시합에서는 리든바크 선수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인이 나왔다는 게 참 올해 오지가 좀 진짜 작년 좀 괜찮았으니까 올해 한번 승부를 보자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고요. 오사와 선수도 복귀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움직임 같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포르제 선수가의 이탈 자체는 있지만 그래도 뭐 나카지마, 타카기, 뭐 리덴바크 뭐 이런 선수들로 많이 보강으로 강화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모리슨 선수가 사실 좀 굉장히 잘하긴 했습니다. 오지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이런 활약을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모리슨 선수가 빠진 부분은 굉장히 큰 이제 공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오지 수비진 자체가 너무 좋아요. 워낙 이제 좋은 선수들이 즐비해 있는 거의 뭐 사실 일본 국가대표팀 수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모리슨 선수의 공백은 뭐 인양저냥 메울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골텐딩이 세졌잖아요. 맥킨타이어가 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올해 오지에 뭐 그동안에 오지에 보여줬던 뭐 지금 다 있어요. 오바라, 쿠지 뭐 다 있습니다. 뭐 이런 타카하시 이런 선수들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좋은 선수들이 뭐 다 보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오지는 좀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초반부터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외국인 공격수 타일러 리든바크 선수가 왔잖아요. 34살의 캐나다 출신 센터인데 이 선수가 도미니크 포르제만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주 득점원 이 선수 커리어 봤을 때 아주 득점원 이제 포르제 선수처럼 완전히 이제 아예 득점을 다 풀어내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유형이 다른 선수로서 어쨌든 득점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여 가능한 선수고 지금 당장 1, 2라인에서는 충분히 기용이 가능할 만한 선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NHL 경험은 없어도 핀란드 리가, 체코에서 많은 경험이 있더라고요. 체코에서 상당히 명문팀에 소속이 됐었고 실력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선수의 영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지 이글스 기대가 되는 시즌이 될 것 같은데 박힘찬 PD님 생각 들어볼까요? 예. 지난 시즌 오지 이글스 특히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본래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더라면 골텐딩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오노다부터 해서 계속 살아나지 못하고 또 골텐딩 넘버원이라 할 수 있는 콜리들도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어서 지난 시즌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거를 한 방에 맥킨타이어 영이 한 방으로 그냥 끝냈죠. 이바노프와 함께 지난 시즌 최고의 골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가뜩이나 좋은 전력에 골텐딩까지 이제 갖췄으니 완벽함을 이뤄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고요. 우승 후보 1순위. 1순위로 보세요? 로 꼽을만하다. 네. 우승 후보 얘네가 우승합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요즘 그 한일 감정 안 좋습니다. 세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안양알라가 있다면 일본에 오지 이글스가 있으니까 뭐 공수 이번에 골텐딩까지 완벽하게 밸런스를 갖춰내서 지켜보는 일만 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백업 골리, 세컨 골리가 누가 되느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연전 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연속적으로 게임을 뛰는 뭐 3연전, 6연전 막 이렇게 뛰는 부분에서 맥킨타이어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게 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백업 볼리들의 출장 시간이 뭐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보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 원정 6연전 왔을 때 최소한 6게임 다 나오진 않지 않겠는가 정도거든요. 그런 게임 정도만 그런 이슈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맥킨타이어가 나올 테니 그런 부분은 뭐 오지 이글스는 큰 걱정은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연습 게임 때 보면 좀 들쭉날쭉하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승 후보라고 봐요. 이거는 이현숙 기자님도 동의하는 우승 후보입니다. 지난 시즌 막판에 확실히 강렬했어요. 그렇군요. 쿠지 오바라가 3라인에 지금
판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지금 어느 선수를 갖다 놔도 1, 2, 3라인이 다 1라인 같은 느낌이라서 네. 예, 이거는 한창 잘 나갈 때 안양하려랑 마찬가지였고 예, 실제로 쿠지가 이제 3라인 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진짜 정도로 선수층이 그렇죠. 붙었다는 그렇죠. 거죠. 많이 두꺼워지고 네. 밸런스가 갖춰져서 예, 오지글스는 좀 재밌게 볼 만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쿠지 슈에이, 타카시 세이지, 뭐 에치고 토모야, 오바라 다이스케, 도메키 마사토 여기에 나카지마 쇼고의 타카기 켄타가 아유 넘치나네요, 넘치나. 들어왔고요. 네. 외국인 선수도 외국인 선수 네. 공격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공격진만 보면 사할린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빅네임 3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맥킨타이어, 나카지마, 타카기. 이 3명의 영입으로만 봐도 확실한 보강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매년 최근 몇 년간 기억해보면 오지글스가 멤버 좋아요. 매 시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우승 후보인데 근데 막상 시즌 들어가면 그만큼 우승권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시즌 보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거는 골텐딩이었는데 그 골텐딩의 과제를 이번에 맥킨타이어로 메웠다는 게 저는 가장 좀 강렬한 임팩트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시아리그는 다른 리그보다 특히 골텐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팀 성적이 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 선수의 역할 기대가 되고요. 이 리든바크 선수가 물음표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의 오지글스의 외국인 선수 사례를 보면 실패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네, 없죠. 네, 아예. 그래서 그리고 루키 선수들도 대부분 네. 다 잘했어요. 이 로키도 굉장히 네. 좋은 선수를 많습니다 지금. 예. 잘 뽑더라고요. 네. 오지가. 예, 콘유스케 선수도 올해는 또 굉장히 큰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높고 네. 하리데 지혜 선수도 있고 뭐 오직 뭐 좋은 팀입니다. 네, 그래서 타일러 리든바크 선수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기대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오지글스가 또 한 번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 시즌이 맞는데 매년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라서 약간은 조금 불안감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우승 후보다라고까지 저는 보진 않아요. 사실. 그런가요? 네. 저는 2014년 시즌 때처럼 또 예. 그때 모습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예, 뭐 사실 올해 감독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법도 부분은 또 있죠.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거. 그 동안은 이제 스타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아주 엄청난 시즌을 보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감독이 바뀌었으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습 경기가 지금 히가시 홋카이도 크레인즈, 그러니까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랑 경기에서 6대2로 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틀 뒤에 펼쳐졌던 블레이즈와 경기에서는 5대2로 이겼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에서 6대2 패배는 맥킨타이어 선수가 안 나왔어요. 오노다 선수가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뭐 그렇게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국에 뭐 마음 쓰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오지가 이제 블레이즈 전에는 맥킨타이어가 나왔는데 어쨌든 2실점 5대2 승리라는 부분은 뭐 오지가 힘 자체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는 부분은 연습 경기에서도 나타난 바는 있습니다. 네. 오지글스 가장 막강한 보강을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팀들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없어지고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팀인지 이어가는 팀인지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기존 선수들이 다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 크레인즈라는 이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기존 팀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레인즈의 새 시즌 전망해 볼까요? 저는 요 팀이 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선수진 영입 방출 현황 보면은 좀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처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빠진 선수에 비해서 진짜 메울 수가 없는 수준으로 빠졌고요. 이 팀도 네. 영입 같은 경우엔 카와이 타쿠마 선수가 들어왔고 미노시마 케이고 선수가 이제 프로 전향을 했고 야니스 아우지시 선수가 이제 라트비아 리그에서 넘어온 외국인 골리가 되는 거고 사이토 타케시, 뭐 이즈미 쇼마, 와키모토 유야, 마츠노 유타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는데 좀 뭔가 복권을 긁는 느낌으로 뭐랄까 없는 살림에서 뭔가 좀 구세 갖추기 위한 영입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좀 이런 영입들이 많았어요. 네. 방출된 선수 보시면 뭐 다카기 켄타, 나카지마 쇼고, 드루 맥킨타이어, 비아체슬라 트루후노, 막심 포타포프, 팀 험블리, 스즈키 켄토. 중요한 선수 다 나갔어요. 그냥 뭐 다 나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크레인즈의 진짜 아주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탑 6에서 큰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선수들이 사실상 지금 다 나갔어요.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 공백을 메워줄 선수들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사실 뭐 카와이 정도거든요. 근데 카와이 선수 최근에는 그렇게 공격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물론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트루후노, 포타포프, 타카기, 나카지마급인가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비에서도 험블리 선수가 굉장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백이 드러날 거고 전반적으로 이 팀도 좀 불안감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썼던 그 팀의 운용 자금에서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외국인 선수를 한 명만 쓰는 것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벅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명을 쓰는데 이 한 명 씁니다. 이 지금 크레인즈. 근데 한 명을 쓰는데 트렌드에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인 라트비아 골리. 예전에 이 선수를 언급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는 레거시컵에서도 라트비아 국가대표로 참가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1.5군에서 2군 정도는 될 만한 골리라는 거죠. 라트비아 국가대표의. 그 정도의 어쨌든 좋은 골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습 경기에서 결과도 봐도 아우진 씨가 생각보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어쨌든 어떻게 버텨서 뭐 한 1, 2실점으로 맞고 어떻게 억지로 3골만 딱 넣는 그림만 나오게 된다면 이기는 이런 그림을 어쨌든 기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에노도 있고 그 야나도리도 있고 일부 주축 선수는 어쨌든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영입 방출만 보면은 좀 뭐 씁쓸한 게 사실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랐던 크레인즈인데 현재 이제 로스터 봤을 때는 많이 좀 전력이 빠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박김찬 PD님 이야기 들어보죠. 예. 앞서 이제 시작할 때 크레인즈 이거 새 팀으로 봐야 되는 거냐 기존 팀으로 봐야 되는 거냐 말씀 주셨잖아요. 네. 새 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고 감독 코치부터 해서 아예 선수단들도 많이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새 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팀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까가 저도 이현숙 기자님처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원투 골리가 다 나갔죠.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골리가 들어왔는데 이 골리가 또 얼마만큼 지탱을 해줄까. 골리 하나 바라보고 가는 팀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 근데 또 연습 경기는 또 이기고 하니까 이거 또 지난 시즌처럼 막 나중에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드는데 뭐 자금 사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수단을 또 풀전력으로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보면은 일본도 애지간히 선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금력에서도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크레인즈이기도 하고요. 첫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즌 치러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본 팀들은 뭐 스폰서부터 해가지고 또 자금력을 해소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첫 해다 보니까 요렇게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레인즈 지난 시즌 만큼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고요. 힘들 것 같은데 또 모르겠네요. 또 어떻게 어렵죠. 저도 플레이오프만 나가도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지금 크레인즈는. 근데 아직 뚜껑이 안 열렸으니. 그죠? 그래서 제가 기대한다라는 느낌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감독 코치진도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렇죠. 라트비아 스타일을 구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을 이전에는 아시아리가 없던 컬러. 그죠? 뭐 사실 그 전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체코 감독 지금 같은 경우 있고 뭐 핀란드 감독은 있지만은 라트비아 스타일은 진짜 생소한 스타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팀들에게. 그동안 뭐 그렇게 익히 겪어온 스타일이랑 좀 다른 부분 이렇기 때문에 좀 보고 싶다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시아리그가 많은 팀을 아시아리그가 많은 팀이 있는 건 아닌데 또 팀마다 이렇게 또 다양하게 갈라져 나간다라는 게 또 긍정적인 것 같아요. 뭐 연습 경기는 앞서 다 말씀드렸듯이 오지를 6대2로 어쨌든 잡아냈고 6점을 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레이즈와도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골로 이제 억지로 버틴 이후에 득점을 다 터지는 경기가 뭐 결과적으로 승리한 게임은
1점, 2점 이런 식으로 실점이 나오게 됐네요. 네.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저는 드류 맥킨타이어가 했던 역할은 야니스 아우진시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문제는 비아체슬라프 트루노, 막심 포타포프 이 러시안 듀오 이거 되게 큽니다. 빠져나간 거. 거기에 이제 나카지마 다카기. 지난 시즌에 20포인트 이상을 올렸던 팀 내 포인트 1위부터 5위까지 5명 중에 4명이 나간 거예요. 이게 뭐 카와이 타쿠마나 사이토 타케시 이런 선수들 들어왔는데 글쎄요.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고 팀 험블리 선수 수비 쪽에서 빠졌는데 뭐 그것도 그건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크레인즈가 이제 강점으로 내세웠던 그런 그 공격진에서의 어떤 스피드나 역습이라든지 뭐 예, 이런 날카로움은 사실 리그 최상급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뎌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외국인 한 명인 것도 그렇고 묻어졌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성향이 바뀌는 걸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코칭 스텝이 다 바뀌고 했으니까 선수 구성단도 그거에 맞춰서 또 바뀔 테고. 다른 성향, 다른 색깔로 또 대체가 돼서 또 강점을 보여준다면 뭐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겠죠. 일단 올 시즌 그것만 보여줘야 되죠. 크레인즈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불안감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장전까지 사실 그 부분 잘했던 부분은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체제를 바꿨는데 지금 새롭게 체제를 바꾼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기량 자체는 떨어지지만 더 잘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근데 아예 안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코칭 스텝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또 한 가지 지난 시즌하고 비슷한 거는 선수가 가장 적어요. 외국인 선수 한 명밖에 없고 이게 저는 리그 중반 이후 12월 이후로 과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또 루키 선수들을 데려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안에 로스터 보강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걸로 간다면 11월까지는 뭐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을 수도 있겠으나 12월 이후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걸 한번 봤고 그리고 또 다시 또 플레이오프 앞두고 좀 긴 휴식 이후에 한번 딱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플레이오프는 저는 모른다고 봐요. 아시아리그는. 그러니까 아까 오지글스가 제가 우승 후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건 정규리그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크레인즈 그 부분이 걱정이 앞서지만 저는 그래도 이 크레인즈가 갑자기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플레이오프 타진권에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 꼴리가 있으니까. 네, 그 점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아까 뛰어넘을 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팀입니다. 좀 위험해 보이는 한 팀입니까? 위험해 보이는 팀이 그 중에 한 팀입니다.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까지 오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시즌 프리뷰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4팀 먼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사할린 그리고 국내 2팀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10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새 시즌 프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팀은 사할린입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우승팀. 드디어 플레이오프 우승팀. 정규리그 우승도 해봤고 플레이오프 우승도 해본 사할린. 통합 우승을 내심 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뭐 충분히 노리겠죠. 올해 같은 경우엔. 사할린 이현숙 기자님의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뭐 전반적으로는 팀이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코칭 스태프도 그대로고 주축 선수들도 사실 뭐 거의 다 남았습니다. 사실 작년이랑 진짜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한데 클림츠크 선수가 결과적으로 아드미랄의 탈락에서 떨어진 이후에 트라이아웃에서 이제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재합류를 했고요. 작년까지 하이원에 쓰던 안톤 플레스추크 선수가 합류를 또 하면서 수비진이 조금 세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타르체프 선수랑 폴레스추크 선수가 들어왔으니까 팀은 조금 더 세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유사하다. 그냥 뭐 사할린은 사실 올해 진짜 탑3 이하로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도 지금 그 정도로까지 이제 점쳐지는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습 게임도 지금까지 아시아리그 팀 중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미 일찌감치부터 이제 모스크바 쪽에 넘어가서 전지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벨라루스 팀들이라든지 VHL 팀, 디나모 상트페테르부르크 물론 4대 0으로 아주 대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7월 26일 정도부터 그 연습 경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일찍부터 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체코로 넘어가서 체코 2부 리그, 3부 리그 팀들이랑 이제 경기를 했는데 물론 뭐 체코 2, 3부 리그 팀들의 뭐 경기력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5승 0패 다 이겼어요. 다 이겼습니다. 네. 이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렇다고 체코 2, 3부 리그 뭐 아시아리그랑 레벨이랑 비교해서 아주 떨어지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사할린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역시 사할린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림축구랑 폴레스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뒤에 합류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뭐 아드미랄 트라이아웃이 제가 알기로는 8월 초에 끝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7월 경기에서는 이런 선수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과를 냈고 골리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즈벤코 선수가 이제 잔류를 하는 이제 그 코로바이프 선수와 함께 이렇게 이제 조합이 맞춰지면은 결국 뭐 그것도 똑같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한 사할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실 선수층이 진짜 안정적입니다. 뭐 이제 클림 축구 선수가 3라인이 뛰더라고요.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습 경기에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오지도 뭐 참 선수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할린 자체가 확실히 기본적으로 선수층은 상당히 두터운 팀이다. 게다가 일부 합류한 선수들 더욱더 이제 강력한 스타르챔프 선수는 1라인에서 이제 예르민 선수와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빈틈이 없다라는 부분. 이제 사실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자신들의 싸움이 사실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은 이 친구들이 참 집중력을 그냥 놔버립니다. 보면은 경기 중에 좀 사할린이 유달리 좀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들은 야 무조건 잡을 경기인데 이런데 사실 경기에 날 들어가 보면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응을 잘 못하면서 이제 이 리듬이 아예 깨져버리는 이런 경우를 사할린 경기에서 참 많이 봤는데 올해도 결과적으로는 자신들과의 싸움이 사실 올해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사할린이 굉장히 세 보이네요. 박김철 PD님은요? 네. 방금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프리시즌을 시작을 한 것 같고요. 클림 축구가 잔류했다라는 거가 커 보이고 또 안톤 폴레스척이 하이원에서 뛰다가 이번에 사할린으로 합류했다는 부분도 눈여겨볼 법하고요. 체코 훈련 가서 하브리그 팀들 상대로 다 이기고 왔다는 거 그리고 또 모스크바 넘어가서 8월 말까지 또 계속 게임을 한다라는 게 이미 이 팀은 시즌이 시작됐고 다 돌리고 있고 딱 스타트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파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여전히 강력. 너무 뽑을 선수들이 많잖아요. 러시아 선수 풀이 그죠? 왜냐면 자기들은 러시아 선수가 외국인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또 12월 말 임박해서 또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시즌 준비하고 이미 이렇게 선수단을 갖춰서 가는 거면은 과거 그렇게 임박해서 뭐 VHL이나 KHL에서 이제 못 뛰던 선수들 데리고 와서 전력 보강하는 일은 아마 올 시즌은 없지 않을까. 왜 뭐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예전만큼 많지는 그렇죠. 않을 거라고 지난 시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지난 시즌뿐만이 아니죠. 그 전에도 계속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렇게 막 대거 영입해서 막 로스터 확보해 놓고 막 투입시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한두 군데 이제 구멍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이제 메꿀 정도의 한두 명 선수 그 정도의 보강은 있을지언정 이미 이렇게 시즌을 시작해서 준비를 해놓고 갖춰놓고 있는다는 거는 올 시즌도 절대 이번엔 영순위 오지글스보다 더 사할린을 우승 후보로 뽑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오지보다도 사할린이 사실 제일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요. 굉장히 무서워진 팀인데 항상 느끼는 건 그거예요. 사할린 팀이 들어오고 나서 아시아 리그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들 뭐 한국 팀이든 일본 팀이든 뭐 경기력 부분부터 해서 그런 경쟁력 부분들이 많이 같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예 이렇게 또 강팀이 있어줘야 다른 팀들도 그죠. 경쟁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사른이 제일 세다고요. 뭐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기존 우승 주축 멤버들 뭐 그대로 거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전력인 것 같고요. 여기도 1라인부터 3라인까지는 뭐 네. 없어요. 막 다 있어서. 그렇죠. 뭐 여기에다가 검증된 이 키릴 스타르체프 복귀. 그렇죠. 뭐 다른 많은 선수들이 새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뭐 그동안에 살린 들락날락했던 선수들 보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치가 나오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전력이 가장 탄탄하지 않은가 싶고 저도 올 시즌 사할린이 가장 강력한 정기리그 우승 후보라고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팀들이 다 전력 손실을 안고 있는 시즌입니다. 왜냐? 러시아 선수 쿼터가 폐지됐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쿼터도 그렇죠. 변동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팀들은 전체적으로 전력 손실이 있는데 사할린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저는 사할린이 더 이득을 보고 더 강해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정기리그 우승 후보는 사할린으로 보는데 저는 플레이오프는 모른다. 통합 우승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아시아리그 현재 플레이오프 제도에서는 1위 팀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이 플레이오프 전체 경기 수가 다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더 1위 팀의 메리트가 좀 없어졌다고 보는 입장에서 사실 플레이오프는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4팀 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오른 4팀 중에서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일단 정규리그는 아무래도 사할린에게 좀 더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네요. 사할린의 약점은 그거 하나인가요? 그 들쭉날쭉한 어떤 멘탈 관리 뭐 이런 건가요? 네, 멘탈 기복인데 그것도 네. 이번 시즌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건 맞아. 제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첫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사할린 실제 모습은 어떠할지. 사할린에 이어서 이제 국내 2팀 남았습니다. 뭐 가장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국내 2팀이 다 로스터가 발표됐습니다. 지난주에 왜 안 나오냐 안 나오냐. 근데 저희 녹음한 날 나왔어요. 네. 드디어. 그래서 어디부터 볼까요? 로스터 발표 먼저 난 데부터 볼까요? 그렇죠. 안양할라부터 보시죠. 네, 안양할라가 8월 8일에 새 시즌 로스터 총 24명을 발표했습니다. 코칭 스태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박우상 선수가 은퇴 후에 팜팀 코치로 부임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꽤 변화가 있습니다. 선수 구성에서. 이현숙 기자님부터 출발해보죠. 예, 뭐 마일럼 선수가 들어온 게 사실은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안재인 싸운 선수는 당연히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마일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게 강력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마일럼 선수는 파워플레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과 동시에 저는 마일럼 선수가 이제 공수 양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꽤 이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비 1, 2, 3라인의 축에다가 다 외국인, 어떻게 보면은 기화 자원 플러스 외국인이니까 다 해외 선수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들이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한라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뭐 안진희, 신상훈 선수 두 선수가 합류한 부분도 이제 안양 한라의 공격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어드밴티지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김윤환 선수의 은퇴 자체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김윤환, 김현수가 함께 은퇴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김윤환 선수를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김윤환 선수가 좀 이제 은퇴를 한 부분 자체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랄까 좀 빈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뭐 김원준 선수는 있지만 사실 김원준 선수도 최근에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아래 자원들은 다 이제 좀 어리지 않습니까? 일단 성장을 좀 빨리 할 그렇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는 필수적임과 동시에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확실히 이제 기량 경험 이런 부분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좋지만 네. 이게 생각만큼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김기성, 김상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안양한라의 1라인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선수들이 아직까지 거치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분. 물론 뭐 복귀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복귀를 한다면은 저는 안양한라를 더 탑 뭐 물론 큰 힘이 되겠죠. 수준으로 잔류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순위 이제 최상위권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잔류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이 두 선수가 없으면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제 구멍이 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안진희 시상훈 선수도 오긴 하지만 이 선수들은 그 전에 지난 이제 그 상무에서 사실 이제 실전적인 감각을 아주 날카롭게 가다듬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간 그런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D1A에서의 활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진희 사훈 선수가 결과적으로 김상욱, 김기성 선수의 빈틈을 메우는 느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있었다면은 김기성, 김상욱 플러스 안진희 신상훈이랑 두 명이 빠지고 안진희 신상훈이 들어오는 거랑은 또 느낌이 조금 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 김기성, 김상욱 선수의 역할과 존재감이 워낙 또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김기성, 김상욱 선수가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부분, 복귀를 할지 아니면 아예 가버릴지 이런 부분, 또 안양한라의 시즌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양한라는 아직까지 이제 주축 선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달튼 선수도 남아 있고 일부 선수 그다음에 뭐 플랜트라든지 리건 이런 선수들은 다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위권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윤철 PD님 안양한라에 대한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트로이 마일란의 합류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거기에 안진희 신상훈 복귀, 그다음에 김영준 합류 또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양한라도 대명처럼 만큼이나 득점이 지난 시즌 많지는 않았죠. 대신에 실점이 적었기 때문에 성적이 뒷받침이 됐는데 이번 시즌도 그 흐름이 계속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골텐딩 멜타튼 있고 또 수비 부분에서는 마일람 선수가 합류하면서 어느 정도 더 보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공격인데 빌 토마스의 어깨에 짐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근데 그만한 것도 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빌 토마스 재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이 과연 과거 이전에 뭐 김기성, 김상욱 내지는 조민호, 신상훈, 안진희 이런 선수들이 막 쭉쭉쭉 뽑아낼 때처럼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는가가 이번 시즌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모르겠네요. 김기성, 김상욱의 공백이 얼마만큼 느껴질지 그리고 은퇴 선수들의 공백이 얼마만큼 느껴질지 일단 경기장에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공백은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정도 많이 들고 오래 뛰었고 오래 봤고 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해서 그런 공백을 새로운 얼굴들이 얼마만큼 또 메꿔줄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김기성, 김상욱 선수의 거취 문제는 이 안진희 선수하고도 연관이 크다고 봅니다. 항상 세 선수가 같이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은퇴한 네 선수 박우상, 김원중, 김윤환, 김현수 이 선수들은 참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팀 내에서 기여도가 굉장히 컸던 선수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네 선수의 동반 은퇴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대체하고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나머지 이제 팀에 남아있는 선수들에 대한 뭐 과제면 과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금 염려스러운 점도 있는데 그만큼 좀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요. 이 현재 지금 포워드가 총 12명인데 딱 4조 나오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뭐 보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대졸자 영입이 있을 수 있고 일단 안양한라의 지금 가장 큰 재산은 2군 팜팀. 그렇죠. 거기서 누가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 뭐 대졸자보다도
기존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2군 팜팀에 합류한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하거든요. 예. 근데 그 성장이 얼마만큼 포텐이 어느 시점에서 터지느냐 이미 터진 선수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또 깜짝 활약을 하고 또 그런 깜짝 활약하는 포인트들을 또 유용하게 쓸 안양알라일 것 같아서 네. 예. 그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안양알라 네. 입장에서는. 포워드 한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부상은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잖아요. 지난 시즌 조민우 선수 부상 이후에 굉장히 네. 힘들어했었죠. 누군가는 시즌 중에 부상이 있을 거고 빠지는 일이 있을 거라서 어떤 선수들이 또 그 자리를 메울 것인가. 근데 예, 팜팀에 있는 선수들이 네.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기회죠. 예. 네, 그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예, 보여주려고도 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예, 그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크네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안양알라에 대해서는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탑3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 지난 시즌에는 항상 그랬잖아요. 안양알라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예. 글쎄 사할림보다 세 보이진 않는데 지금 봐서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탑3 안에는 플레이오프 안정권 소위 말하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다르신가 봐요. 일단은 안양알라도 스케줄을 보면은 원정이 먼저 많이 있어요. 네. 그게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정 이후에 선수 부상이나 아니면은 전력 수정이나 가다듬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어느 시점이 되는가. 그래서 후반기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중후반기를 그게 포인트겠네요. 네, 안양알라가 연세대와 한번 연습 경기를 이미 했고요. 이제 그 강릉하키센터에서 네. 한중일 초청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7일에 일단 본격적인 뚜껑은 열릴 텐데 일단 강릉에서 한번 보고 오실 거니까 네. 박인자 PD님이 다음 주에 한번 실제 어떤지 기대되네요. 풀어주시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안양알라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한 팀 보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입니다. 지난 시즌 정기리그 우승팀이죠. 여기도 올 시즌에 되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되게 궁금해지는 팀 중에 하나예요. 대명 킬러 웨일즈의 2019-2020 시즌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숙 기자님.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순위 하락폭이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주축 선수들이 다 빠졌어요. 그냥 거의 뭐 남아있는 선수 그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진짜 사실 탑 6에 뛰는 사람들 없죠 지금? 한 명도 없죠? 저희 뭐 지난주에 게스트 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1, 2라인이 다 사라졌다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롤러프도 그렇고 지금 당장 스위프트 선수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파남 선수도 그렇고 그냥 뭐 다 나갔습니다. 스즈키 유타, 멀리 라커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도 그냥 다 나갔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나간 거는 좋아.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뭐 보강을 해서 이런 탑 6 자원을 좀 채워넣을 정도의 보강이 있었냐 하면 사실 저는 지금 영입된 걸로 보면은 그 정도의 영입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볼 나간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만큼 메울 만한 거는 좀 느껴지지 않으신 거예요? 당연히 욕급은 못 메우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탑 6 수준에서의 진짜 완전히 정말 뭐 팀 득점을 믿고 맡기면 사실 그런 선수들의 영입을 했나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이번 영입에서는 그런 영입은 없었거든요. 물론 네. 다른 분들은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를 다 대부분 아시아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니까 경기를 보고 직접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뭐 나타날 수 있겠죠. 올해 뭐 잘 쓰게 된다면은 네. 부여를 했는데 잘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준에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그러면 불안감을 되게 안고 그렇죠. 시즌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불안감을 몸에 던지는데 다른 팀들은 이제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그나마 뭐 조금이라도 그 진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라는 게 지금 영입을 한 거를 보면은 좀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웰즈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걱정이 앞서신 말씀드리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제 팀 수비적인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거를 강조하는 팀의 체제이기 때문에 뭐 실점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단단한 그 체제를 가지고 간다면은 그런데
사실 득점을 잘 살리는 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명이 최근에 네. 한 2, 3년간에 이제 콘스탄틴 감독님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깜짝 스타를 만들 수 있을까? 공격에서 진짜 물꼬를 확 틀어줄 만한? 사실 좀 그렇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브로킥스 같은 선수 같은 부분은 브라킥스 새 외국인 예, 공격수입니다. 새롭게 이제 영입이 된 공격수인데 이 부분이 이 선수가 어쨌든 공격에서의 기여를 할 수 있어서 뭐 좋습니다. 한번 스위프트 정도의 이제 뭐 빈틈을 메운다고 치죠.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불안해지지 않았느냐라는 네. 겁니다. 물론 뭐 이바노프 선수도 올해 뭐 물론 작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올해도 좀 아무리 좋은 활약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발목이 잡혔잖아요. 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왕왕 이 시즌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바노프 선수가 좀 잘해도 좀 게임이 어렵게 흘러갔는데 퍽이 우리 쪽으로 좀 잘 튀었을 때 넣으면은 또 우리가 좀 끌고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올해 웨일즈는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브라킥스 선수가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27살 포워드인데 굉장히 젊은 선수가 왔어요. 이번에. 오스트리아에서 49경기 38포인트. 지난 시즌에 슬로바키아에서 42경기 59포인트면 숫자는 좋거든요. 네, 뭐 공격 부분에서 기여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아시아리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치고는 굉장히 나이가 어리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이 선수의 합류는 팀에 이제 기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다.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의 공백을 잘 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 대명이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쿼터 제도가 줄었기 때문에 뭐 제도 안에서 선수를 꾸려야 되는 또 대명 킬러웰즈 입장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팀들 손실 폭에 비해서 좀 되게 커 보여서 기존의 외국인 선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걱정의 말씀을 주셨고 박희철 PD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반대되는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임밸류로 따지면은 그래요.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걱정인 거죠. 그래서 걱정들을 하시는 건데 이제 항상 이제 대명 킬러웰즈를 얘기할 때 따라오는 단어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어느 선수를 갖다 놔도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수만 있으면은 그 팀은 돌아간다. 그게 이제 뭐 지난 시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나왔던 거고 득점은 걱정이 돼서 외국인 용병을 데려왔는데 득점이 해결되진 않았었죠. 지난 시즌에도. 그거는 올 시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실점을 최소화하고 지난 시즌에도 최소 실점을 했었고 이번 시즌에도 최소 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득점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낼 건가를 당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던 3, 4라인 선수들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졌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선수들이 새로운 역할을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건데 뭐 지난 회에 나왔던 김영겸 전성우 선수도 그런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선수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김영겸 전성우 선수도 처음 입단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케빈 콘스탄틴 감독 체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또 많은 포인트를 생산을 해냈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케빈 콘스탄틴 감독 체제 하에서는 3, 4라인에서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1, 2라인에서 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면은 그때 루키 시즌 때의 그런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폭발 안 되면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는 체제 하에. 그래서 뭐 김영림, 전정우라던가 아니면 새로 들어온 뭐 박상진, 이민호, 오세환, 안정현 선수들도 마찬가지 역할을 부여받고 역할 수행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김영현 선수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첫 시프트 때 못하면 계속 경기 못 뛴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적응을 하는가 적응력 싸움일 것 같고요. 브라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제가 대명 외국인 선수들 만나고 왔거든요. 직접 봤어요? 네. 브라킥스 프로필 속인 것 같아요. 180이라고 돼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이즈가 작은 공격수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클 줄 알았는데 브레파넨보다도 작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옆에 브라이언이랑 테스트히드가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보면 골보다 도움이 많은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스코어러 느낌보다는 뭔가 좀 만들어서 풀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라고 해요. 예, 뭐 훈련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어제까지 훈련을 한 바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더 손발을 맞춰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예, 기대감 그리고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는 거는 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아무튼 미지수를 갖고 있는 많은 변수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서 예, 그 선수들이 어떻게 역할들을 해내는가.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3, 4 라인에서 체킹 라인에서 뭐 스페셜 라인에서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축으로 나서네.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는 재미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박혜원 선수도 만났는데요. 네, 제일 박혜원 나중에 선수가 영입됐어요. 예, 제일 나중에 합류가 됐잖아요. 이현수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박혜원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진희 선수나 신상훈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무에 있으면서 마지막 시즌에 경기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예, 경기력을 얼마만큼 빨리 되찾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무 전역 선수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소일 것 같고요. 네. 네. 박혜원 선수가 하이원 시절 후에 이제 3년 만에 아시아리그 복귀를 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 이현승 선수보다는 출장 기회를 더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예, 3연전 체제니까 네. 네. 경기 일정상 그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저는 실점 부분에선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사실. 수비는 저기 시몬 데니 굴리앗이 빠졌지만 김동완, 김진수 선수가 들어왔죠. 네. 거기에 플러스 시스템의 힘, 네. 뭐 말씀 계속 주시지만 그리고 영이 건재하다는 거. 네. 그래서 실점 부분은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뭐 갑자기 뭐 올라가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대명의 가장 강점이었던 수비력, 이거는 건재하다. 네. 이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다 똑같은 얘기죠. 네. 이제 문제는 골을 누가 넣을 거냐죠. 그렇죠. 저는 스위프트가 빠졌다는 걸 보고 이것도 걱정인데 싶었거든요. 사실 스위프트 선수가 뭐 장단점이 있는 선수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그 해냈던 그 숫자는 저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팀 내 최다 포인트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브락 힉스 선수가 지금 스코어러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스코어러인데 아직 훈련장에서 안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뛰었대요, 연습 경기 하고 나서 연습을.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한 5골씩은 더 넣어줘야 되는데. 뭐 김연겸 지난해 말한 것처럼 커리어 2-3배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찍어야 되고, 예. 지난 시즌보다 5골씩은 더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더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큰 과제입니다. 그거를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명의 이번 시즌은 그 시스템의 힘이 얼마만큼 강력한가 아닌가, 그냥 용병발로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한 건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판이 깔린 거죠. 이제 네. 본인들의 진정한 역량을 이제 그렇죠. 보여줄 수 위기자 있는. 기회인데. 예. 네. 이 또한 케빈 콘스탄티 감독의 역량이 포함되는 거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거봐 뭐 작년에 그게 다 외국인 선수 때문이었잖아,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이악 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역시 뭐 진짜 감독의 중요성, 어떻게 보면 감독이나 이런 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대명은 진짜 강팀이 되었다라는 보여주는,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에겐 기회라고 이제 선수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어려운 시즌이 돼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시즌에 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지금 국가대표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세대가 교체되는 상황이잖아요. 황금 세대들이 많이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대 교체되는 타이밍에서 뭐 안양알라도 많이 있지만 대명에도 젊은 선수들이 그죠? 많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판이 깔린 이번 시즌인 것 같아요. 네. 대명 킬러 웨일즈. 기대감도 크고 걱정감도 크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팀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번 주 강릉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강릉 오시면 됩니다. 지난 시즌에 참 그 한두 골 넣기 힘들었던 기억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저는 뭐 수비는 오케이. 다만 또 한두 골 넣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게 좀 큰 과제인 것 같고 거기에 성적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근데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요소는 지금 뭐 사할리나 오지를 제외하고는 다들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제일 불안해 보여서. 네. 근데 그 불안 요소가 터지고 안 터지고는 뭐 거의 로또라서 예, 일단 뚜껑 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은 어느 정도 성적을 낸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했는데 갑자기 꼴찌로 떨어지고 저는 이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에는 있지 않을까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떨어져도. 예. 데미안 킬러웨이즈 또 강릉에서 또 어떤 실체를 드러낼지 다음 주에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새 시즌 프리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각자 또 전망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겠죠.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강릉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네. 예, 본인의 생각은 이렇다. 네, 직접 보니까 이렇더라. 네. 생각을 전달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만 전망은 전망일 뿐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네. 늘 그래 왔어요.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건 틀리고. 예, 요새 보니까 안양알라도 그렇고 데미안 킬러웨이즈도 그렇고 강릉 이번 프리시즌 대회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많이들 가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금토일 강릉 하키센터에서 한중일 네. 총 4팀이 참가를 하는 예. 친선 대회고요. VHL 팀이 참가를 한다라는 것도 신선하니까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프리블레이즈가 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프리블레이즈하고 데미안 킬러웨이즈가 두 게임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새 게임인 줄 알았는데 프리블레이즈 데미안 킬러웨이즈전이 없네? 이건 뭐지 싶었어요.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푸블이 원했답니다. 푸블이 일단은 러시아 VHL 팀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네.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말만 잡게 됐다고 하네요.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세 경기씩 해야 뭔가 우승팀이라는 명목도 생기고 초청 대회인데 아쉽네요. 이거 뭐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 근데 상황이죠. 원래 이런 이제 그 친선 토너먼트가 다 이제 뭐 풀리그로 다 한번씩 붙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붙는 다른 차들 데에서도 게스트 팀들의 의견이나 스케줄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것도 호스트 입장에서는 맞는 거라서 푸블에서 그렇게 원한다니까 그렇게 따라줘야죠. 대명이 아쉽겠네요. 푸블하고 붙어보지 못한다는 거. 그렇네요. 뭐 일단 근데 대명은 일단 개막전 안양알라랑 하니까 안양알라랑 미리 개막전에 이전에 한번 붙어본다라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릉 출장 가시죠? 네. 그 영상 담아 오시는 건가요? 네네네. 온더스포츠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네요. 이왕이면 강릉 가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온더스포츠를 통해서 네, 보시고 저희는 항상 차선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210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다양한 의견 들려주시고요. 211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였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